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는 또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성태 네.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쌍방울 오너죠. 전 회장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지금 도피하는 와중에서도 전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원들 태국으로 불러가지고 다 보고받고 결제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일 날 태국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도피 8개월 만이고요. 근데 또 도피 장소가 골프장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아직도 안 잡힌다고 생각을 했는지 양성길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잡혔고요. 지금 현 회장일 겁니다. 양성길은 현 회장이고. 예, 양성길 회장. 예, 두 사람은 무슨 친척 관계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또 신기하게 느낀 건 이겁니다. 그 두 사람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골프장에서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쉬는 사진이. 그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지금 김성태 회장의 얼굴은 어느 그런 그 연회장이나 혹은 그런 장에 그런 무슨 의식의 그런 장에서 머리를 거의 그 빡빡 깎고 완전히 깎은 건 아니지만 스포츠 머리보다 좀 짧은 머리로 테이프 커팅 같은 걸 하는 그런 사진이 가장 최근 사진처럼 돌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아주 검은색 머리를 장발로 하고 수염은 허옇게 난 얼굴 전혀 좀 다른 어떤 느낌인데 제가 이상하게 본 건 문재인도 뭐냐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양산에 내려가서 수영 기르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이 사진이 독자 제공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그 사진이 나온 기사를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잡히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앉아갖고 쉬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잡혔는데, 그 장소에서 잡혔는데, 근데 독자 제공입니다. 아마도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보, 경찰의 마지막 제보를 하고 감게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뭐 골프 치는 갤러리 뭐가 이 사람이 김성태인지 알고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김성태가 체포되기 이전에 그 금고직이라는 사람, 금융 뭐 종합 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이죠. 여기도 김모 씨. 그렇죠. 이 사람도 이미 체포가 돼가지고 여기도 지금 태국에서 이 재판을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파타야에서 잡혔고요. 지금 이 사람의 이메일과 뭐 각종 그런 연락처를 갖고 이제 이 김성태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태국은 그런데 이제 범죄 인도 협약 체결이 되어 있고 상당히 범죄와 관련돼서 인도하는 그런 인데 협조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본인들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다라는 거를 호소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도 몇 개월 걸릴 거다. 물론 이제 그 인도는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뭐 유럽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유럽은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뭐 수개월 걸리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을 뭐 할 수도 있겠고요 해서 그렇지만 수개월 앞으로도 수개월 걸리는 건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그 김성태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김성태가 그동안 지금 이 김성태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승욱 지검장. 그렇죠. 수원지검인지 뭐 대검인지는 모르지만 검찰 측과 물밑 협상, 이른바 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돌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체포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협상이 깨진 것 아닌가?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들어와라. 그렇죠. 뭐 딜 그거 없다. 프리바게닝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프리바게닝이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성태 쪽에서 나의 어떤 신변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만 해준다면 쌍방울이라든지 아까 저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변호사 대납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다 뿌리겠다. 나는 그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 검찰을 떠봤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전공법으로 나섰고 그때 어떤 상황이 사실
진실이라면 이 지금 김성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의 어떤 뒷배가 무너지고 있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즉 이재명 검찰에 소환된 날, 소환되고 하나하나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잡혔을 때 뒤에 어떤 그야말로 몇 년 뭐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즉시 어쨌든 검찰하고 다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폭이 정치인을 뒷배로 해서 기업인 행세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조폭이 기업인 행세, 대그룹의 회장 행세하는 사람이 지금 쌍방울하고 KH그룹으로 지금 지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쌍방울 어림없어. 원칙대로 당신들 수사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서 알아들어라.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최근에 서울국세청 사고 그거 이제 아주 이 저승사자입니다. 재벌들한테는. 네. 그 사국에서 지금 쌍방울 세무조사 들어간 거 보면은 검찰은 검찰대로 압박하고 또 쌍방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또 압박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가 무릎을 꿇도록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거의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사면 초과죠. KH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뭐 이 기업을 보존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지금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KH 배상련 회장도 그렇고 지금 그 알펜시아 리조트 그거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강원지사 최문순 전까지도 지금 출국 금지를 내리면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성태도 체포를 한 거 아닌가.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김성태가 어디 있다는 것은 검찰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실 짓고 하면은 딜이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당신이 이실 짓고 하면은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김성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하자. 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성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 10여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횡령, 배임 횡령이죠. 기업 회장, 전 회장이고. 4,500억에 다른다는 거예요. 4,500억 근데 김성태는 그거 한 300억으로 좀 줄여주면 안 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 사냥을 하면서 기업을 사고 팔고 또 주가로 그 차익 먹고 하면서 그 기업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돈을 빼돌리죠. 그 기업이 살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4,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되면 더 됐지 덜 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횡령이면은 평생 깜빡이서 썩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만 해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것은 아주 그 사람의 전공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기업형, 그러니까 경제 사범으로서 사범은 우리가 좀 제외하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 송금. 이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형도 있고 또 이번에 금고지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드러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빙산의 일각이 대북 송금이다. 그렇죠. 대북 송금이 당시에 이제 그 2018년도에 남북 이제 평화 모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유엔에서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네. 당시 이제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자체가 지자체가 해야 된다. 중앙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상 그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강원도하고 막 경쟁적으로 했죠. 경쟁적으로 네, 최무선하고 이재명하고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대북 접촉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쌍방울이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달러 지금 뭐 2019년만 뭐 따졌을 때 200만 달러인데 뭐 640만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72억 정도 됩니다만. 네네. 이 액수는 이제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거기다가 또 북한 코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코인 문제도 있고. 이게 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얼마의 액수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짐작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북한에서 뭐 목구멍에 뭐 넘어가냐 냉면이 삼성이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의 어떤 배경은 쌍방울도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그렇죠. 작은 그룹도 쌍방울도 이렇게 열심히 돈을 주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는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쌍방울은 지금 막 뭐 직원들 동원해서 한 사람당 바꿀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액수를 전부 다 달러로 바꿔갖고 전체 비행기에 태운 다음에 그 중국 공항에서 내려갖고 전부 다 그것도 회수해서 돈을 줬다라는 그런 정도로 열의를 보였으니 이 돈이 액수도 문제고 또 다른 방법도 문제고 또 쌍방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런 접선해서 송금을 해줬던 어떤 기업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앞으로 도화선이 돼서 점점 고구마 줄기처럼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의 배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아태해보고 공동 개최한 그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쌍방울에서 두 차례 2018년 11월 오고 2019년 7월 그것도 다 지원했고 또 이재명이가 북한한테 나 좀 초청해달라 그런 뭐 초청장을 보낸 게 아주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을 통해서 경기도가 직접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경기도가 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또 승인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자기의 대북 교류 성과를 만약 대권 후보가 되는 경우 그걸 지금 과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고, 특히 대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북한 코인, 태국에다 상장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재명하고 박원순 고인이 된 시장이 서울시장이 관심이 아주 컸다는 게 그런 것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사실상 이채문수가 왜 경쟁을 벌였냐면 2018년도에 그 문재인이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때 지자체장을 누굴 데리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군요.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화부지사를 만든 건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00억 가까이 어떤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초청받을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 그때 최문순하고 박원순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은 당연히 될 줄 알고 며칠 전부터 기자들한테 갑니다 했는데 막상 빠지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트위터에 올렸냐면 두 분 다, 박원순, 최문순 두 분 다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다보스 포럼에 가서 못 갑니다. 자기는 다보스 포럼 핑계 댔구만. 핑계를 댄 거예요. 쪽팔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먹는 포도는 시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주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공문 말씀하셨잖아요. 공문 보내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날 초청해다오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성태가 체포돼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을 아직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소송을 그렇죠.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인데
김성태도 뭐 소송을 제기 안 하고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자기로서도 어차피 이제 돈도 다 떨어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하느라고 무슨 한국 음식도 회도 이렇게 공수해서 먹고 또 무슨 10% 여성도 또 이렇게 불러서 즐기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도박을 좋아했고 필리핀 마닐라까지 몰래 가갖고 또 뭐 도박을 해서 많이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한 거 그렇죠. 보면은 예, 예. 돈이 아무리 해외 도피 자금을 갖고 나갔다가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쓰는 수밖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외국에 나가 있으면 불법 송금을 한다거나 거기서 어쨌든 돈을 조달해서 이쪽에서 갚는 방법. 그렇지만 그게 8개월 동안 그런 그 불법적인 그 자금 흐름을 계속 한다는 건 누구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힘들죠. 더군다나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와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가 대북 송금 문제, 김성태가 들어와서 입을 열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네.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아태배 안부수도 지금 구속시켜 놨지 구속시켜놨고요.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태배 회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성태가 조만간 들어와서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이제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악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요? 정진상 핑계는 못 대겠죠. 그렇죠. 정진상 핑계나 이것도 이화영 핑계를 댄다? 그것도 그럴 수도 불가능하고요. 있잖아요. 이화영 물론 부지사가 이화영이 다 한 걸로 부지사니까 나는 안다. 다 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핑계도 가능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한들 어저께부터 딱 보니까 나왔을 때 12시간 조사받고 나왔을 때도 예. 기가 꺾여 있더만요. 뭐 검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동, 그러니까 입장문에 그런 뭐 최소한 나와 있던 어떤 기계 이런 거 없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를 보면 누구든 어쨌든 검찰 조사를 12시간 받고 또 자기한테 그렇게 칼로 찔러대는 걸 그렇게 받아가면서 버틸 멘탈이 이재명한테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도 무료 급식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네. 얼핏 듭니다. 네.